세종시당 대학생위원장 이상은입니다. 저는 이 세종의 구도심에서 나고 자라 텃밭의 흙냄새와 따뜻한 어르신들의 은사를 받으며 자란 청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도시의 뿌리, 사람 냄새나는 삶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종 땅에 서 있는 제 마음은 그냥 단순한 정치적인 지지가 아니라 삶을 공유하는 시민으로서의 책임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제 또래들은 윤석열이 싫어서 이재명을 뽑는다고 합니다. 아니요.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일수록 대체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지 정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이 왜 안 되는지, 김문수가 왜 되는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현재 생활비와 학비를 충당하기 위해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답은 현장에 있다. 수많은 알바 중 하나인 카페 아르바이트마저도 겪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카운터 안과 밖이 너무 다르니까요. 답은 현장에 있다는 말씀처럼 후보님은 공장 노동자, 택시기사, 청소 노동자 등 수많은 일자리를 땀 흘려 경험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청년의 마음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이해하는 분입니다. 민주당 공약을 보니까 공공기관 청년 의무 채용이 있더라고요. 많은 정책들이 할당제와 의무제라는 이름으로 좋은 취지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국엔 하향 평준화와 역차별이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청년 여러분, 의무 채용이라고 무시받고 세대 갈등은 심화되고 배우러 들어가는 직장에서 발전이 없는 메일을 보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그게 싫어 다들 내 가게, 내 사업 꿈꾸시는 거 아닙니까? 의무 채용이 아닌 도전 기회를 보장하는 채용 제도의 구조의 개선을 우리 김문수 후보님께서 공약으로 내놓으셨습니다. 기업이 청년을 고용하도록 유도하고 청년이 딱 한 번만이라도 해보자 마음먹게 만드는 그런 정책이 김문수 후보님의 정책입니다. 단지 자리를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실력을 쌓고 도전하고 때로는 실패도 해볼 수 있는 사회, 이게 진짜 청년 정책 아닙니까? 청년들은 꿈도 많고 끼도 많은데 현실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어딘가에서 일을 하다가 이직하고 소위 말하는 그런 중고 신입들 덕분에 우리 진짜 신입인 우리 청년들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 저희에게 김문수 후보님의 공약은 위로이자 희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청년이 자립할 수 있는 진짜 기반을 설계하겠다는 김문수 후보에게 저희가 표를 주는 것부터가 도전의 시작 아닐까요? 저는 청년정책 네트워크라는 활동을 하면서 수많은 청년들을 봐왔습니다. 그 중에는 고향을 사랑하고 지역을 떠나고 싶지 않은 청년들이 대다수였습니다. 하지만 삶을 위해 고군분투하던 청년들은 결국엔 느끼게 됩니다. 서울이 좋구나, 서울로 가야 되는구나. 그런데 세종의 국회 이전을 공약이 아닌 당연히 해야 하는 것, 공무로 치부하시는 분을 만나 뵙게 됐습니다. 바로 김문수 후보님입니다. 과연 희망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후보는 누구일까요? 저 또한 세종을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쾌적한 거리, 예쁜 건물들, 시민들 간의 계층을 나누지 않기 위해 설계된 순우리말의 아파트들, 참 마음에 들고 자부심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혹시 김문수 후보를 만났거나 연설을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처음에 정정당당 네 글자만으로 후보를 어떻게 설명하겠나 걱정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정정당당 이 네 글자 자체가 인생을 대변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분께는 대본이 없었습니다.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정말 우직하고 정의롭고 낭만이 있으신 분이셨는데 개인적으로 외할아버지와 닮아서 좋아하기도 합니다. 요즘 자영업 포화 상태에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커피숍, 치킨가게, 편의점 등 생활 밀착형 자영업체들이 일제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첫 감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커피 팔면 8,000원에서 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커피 원가가 120원이라니요.
혹시 파팜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김문수 후보의 별명입니다. 파도 미담을 줄여서 파팜이입니다. 누구는 파도 미담인데 누구는 파도 괴담입니다. 파면 팔수록 괴담입니다. 그냥 무작정 뽑으라는 말은 저도 하기 싫습니다. 선거 끝나고도 이 사람 참 괜찮아서 내가 이 사람 뽑았어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후보가 바로 김문수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흙을 밟아본 사람만이 뿌리를 알고 땀을 흘려본 사람만이 식힐 줄도 압니다. 그리고 기초를 밟아본 사람이 청년을 헤아릴 줄 압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진짜 현장의 지도자 김문수 후보를 이 땅의 청년들과 함께 진심으로 지지합니다. 감사합니다. 태어나서 또 세종에서 건강하게 자란 청년입니다. 세종을 떠나지 않고 세종에서 미래를 꿈꾸고 싶다는 이 청년의 소망 누가 들어주고 누가 실현시켜 줄까요? 그 정답을 오늘 이상은 양이 여러분께 호소했습니다. 본인의 꿈을 세종에서 김문수 후보라면 반드시 이루어 줄 거라는 그 믿음의 말 여러분들께서 잘 들으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청년의 바람을 여러분들 함께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은 대한민국의 심장이고 중심입니다. 우리는 우리 청년들에게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민 위대한 대한민국의 중심 행정수도 시민으로서 우리 이 청년의 바람을 꼭 여러분께서 귀담아 들어주시고 그리고 이 청년의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응원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여성의 인권을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반 이상 그리고 요즘 시대에 여성의 힘이 대한민국의 힘이라는 것을 늘 증명하고 그것을 평생 공직자로서 실천해 오신 우리 전 여가부 차관을 지내신 이기순 차관님을 모시고 공직자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가부 이기순 차관님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여성가족부 전 차관 이기순입니다. 제가 차관으로 있으면서 우리 김문수 후보가 노사정 위원장을 하실 때 직접 뵌 적이 있습니다. 항상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셨고 저분이 장관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검소하셨던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 세종에서 나고 자란 이상은 양이 얘기했던 꿈, 청년의 꿈을 반드시 이루어줄 수 있는 분이라는 생각에서 보상금도 그분은 안 받았습니다. 내가 국회의원하고 도지사 하면 됐지 국민 세금을 왜 받냐고 하면서 거부한 분입니다. 둘째로 김문수 후보는 말보다는 행동입니다. 공약보다는 실천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경기도지사를 2번 하면서 경기도를 눈부시게 발전시켰습니다. 여러분 GTX라고 아시죠? 광역도시철도를 놓아서 촘촘하게 교통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또한 김문수 지사 할 때는 평택의 삼성 반도체 단지가 만들어지고 타지에 LCD 산업단지, 동탄 신도시를 만들어서 경기도의 경제를 발전시켰습니다. 김문수는 삶을 아시는 분입니다. 젊은이들의 육아를, 근로자들의 육아를 해결하기 위해서 SK 하이닉스 근처에 24시간 국공립 보육시설을 처음으로 만드신 분입니다. 또한 중증 외상센터 이국종 교수가 지금 홍보하고 있는 이 외상센터를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야 의원을 설득해서 만드신 분입니다. 이렇게 굵직한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잡음 한 번 없었던 도지사가 김문수입니다. 경기도 경제를 살린 김문수로 대한민국 경제를 살려봅시다. 또한 김문수 후보는 낮은 자리에서 늘 약자와 동행해온 겸손한 분이십니다. 김문수 후보가 미신공부터 시작해서 자격증이 10개가 넘습니다.
이분이 경기도지사 할 때 택시 운전기사 자격증까지 땄더라고요. 왜냐하면 주말에 택시를 몰면서 서민들의 얘기를 들으려고 택시기사 자격증을 따서 택시를 운행하셨다고 합니다. 또 이분은 대통령 후보가 되면 내가 한센인한테 제일 먼저 찾아가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을 지켜서 한센인 마을에 가서 울음바다를 만들어 놓으셨다고 합니다. 우리 아까 이상은 양이 김문수 후보는 파파미 파도 미담만 나오는 분이라고 했는데 정말 끝없는 미담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이 경기도지사를 끝내고 꽃동네에 가서 맨발로 화장실 청소를 하고 노인들을 보살폈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낮은 자리에서 약자와 동행했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는 약자가 얼마나 힘든지, 외롭고 고단한지, 시민들이 먹고 사는데 얼마나 힘든지, 일하는 사람, 땀 흘리는 사람의 가치를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네 번째로 김문수 후보는 젊은 시절은 민주화운동, 노동운동가로 자신의 삶을 불살랐지만 동구권의 사회주의가 무너지면서 사회주의가 뚫렸다는 것을 깨닫고 우파 자유민주주의로 전향하신 분입니다. 우리나라 정치는 좌와 우로 갈라지고 양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좌와 우를 모두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시대의 리더십,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적임자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정치개혁을 할 적임자입니다.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제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 불소초 특권을 폐지하고 모든 권력을 내려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반면에 이재명 후보는 명확한 개헌안을 내놓지 못하고 4년 중임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년 중임제가 되면 2번 하고 대통령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몇 번이라도 대통령을 할 수 있는 독재 국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푸틴처럼 장기 집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후보가 얼마나 범죄 비리가 많은지 알고 계시죠? 대장동 개발 의혹, 백현동 비리 의혹, 변호사 대남 의혹 등 의혹투성입니다. 측근들은 줄줄이 구속되고 일부는 죽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형수에게 욕설을 하고 자기 친형을 정신병원에 가둬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는 본인 잘못이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부인 김혜경 여사는 국민 세금으로 내준 법인카드를 129개 곳에서 사적으로 이용해서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 15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공직자였다면 공직 후보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여러분, 공무원들은 제가 평생 공직을 했지만 음주운전 한 번만 해도 아웃입니다. 승진하는데 평생 승진을 못합니다. 우리 시민들 얼마나 정직합니까? 대한민국 시민들은 누구의 가방 하나 훔치지 않고 외국인들이 얻다가 가방을 나와도 훔쳐가지 않는 정말 정직한 국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비윤리적이고 정직하지 않은 후보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게 어떻게 정직하고 바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겠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의 윤리, 도덕적 가치는 다 땅을 떨어집니다. 우리는 자녀 세대에게 거짓말하고 악한 사람이 성공한다는 신화를 얘기해줘야 됩니다. 이런 부당한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지켜볼 수 있게 사먹고 소고기 사먹고 심지어 선거운동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선거는 눈 부릅뜨고 우리 자녀들에게 불법의 나라를 물려줄 것인지 부패한 나라를 물려줄 것인지 청렴한 나라를 세워줄 것인지 어떤 것을 선택할지 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재명 후보는 많은 공약을 내세웠지만 그 속에는 국가 재정에 대한 책임감이 결여된 포퓰리즘 정책입니다. 경기도지사 시절 기본소득으로 인해서 경기도에 약 2조 1137억 원의 부채를 지게 만들었습니다. 본인은 도민들한테 돈을 나눠주었다고 생색을 내지만 고스란히 부채는 경기도민들의 짐이 되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우리 재정을 이런 식으로 거덜나게 쓰면 우리 재정은 바닥이 나고 남미의
대한민국 OECD 국가 10위권에 드는 대한민국이 남미의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로 떨어질 위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선택하십니까?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삶 자체가 진짜인 사람, 서민을 진짜로 이해하는 사람, 국가 재정을 탕진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통해서 돈을 벌게 해주는 사람을 만들어야 됩니다. 대통령으로 우리가 그분을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대선은 깨끗하고 유능한 김문수와 비리투성이 범죄 연루자 이재명의 대결입니다. 청렴한 사람이 유능합니다. 김문수 후보는 세종을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고 약속하고 대통령이 되면 여기 와서 상주하겠다고 했습니다. 국회 이전을 조속히 실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광역철도 CTX를 만들어서 교통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나성동에는 소상공인들이 많이 계신데 임대차 문제로 애로점이 많으실 겁니다.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실 밑에 소상공인 지원단을 만들어서 여러분들 임차인들의 애로점을 해결해주고 소상공인 전문은행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존경하는 세종 시민 여러분, 세종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지금 김문수 후보는 대한민국의 중추심장 세종을 서울 밖의 서울로, 새로운 서울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김문수 후보는 정직하고 유능한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수많은 의혹과 논란 속에서 국민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깨끗해야 됩니다. 깨끗한 리더십 김문수 후보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부디 세종의 미래를 위해서 김문수에게 힘을 모아주십시오. 내일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미래와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세종을 위해서 김문수에게 힘을 모아주십시오. 정직한 나라, 다시 도약하는 세종, 김문수와 함께 이뤄냅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께 아마 잘 들으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 저희들 국민의힘 반드시 김문수 대통령 후보와 대통령이 되면 꼭 그 약속 현실로 여러분들께 보답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상임선대위원장 이준배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홀로코스트 유대인 600만 명 포함 1100만 명을 학살한 살인자 누구입니까? 아돌프 히틀러 기억하시죠? 이 히틀러가 총 들고 탱크 몰고 권력을 잡은 줄 아셨죠? 아닙니다. 히틀러는 놀랍게도 투표로 권력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무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핵폭탄? 아닙니다. 바로 투표 용지 한 장입니다. 그 종이 한 장이 민주주의를 지켰어야 했는데 그 종이 한 장으로 히틀러의 독재가 시작됐습니다. 히틀러가 처음 외친 구호 아세요? 공산주의자들 아웃. 독일인들의 반응은요? 공산주의자가 아니니까 나는 상관없겠네. 결과요?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노동조합원, 유대인, 심지어 이웃, 친구들까지 싹 다 끌려가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침묵이 죄가 되는 시대, 우리는 그걸 역사라고 부릅니다. 요즘 민주당 하는 걸 보면요, 마치 히틀러 전략서에서 작전 짜는 그런 작전 어찌 그렇게 소름 끼치게 닮아 있습니까? 무엇이 닮았냐고요? 그들처럼 침묵의 정치를 합니다. 선거철엔 입이 고속도로처럼 열립니다. 민생, 청년, 부동산 해결. 그런데 당선되면요, 입 닫고 귀 접습니다. 그리고 뭐라 합니까?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급하지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국민이 자꾸 따져 물으면 어쩌라고요? 극단적이시네요. 조작입니다. 라고 말합니다.